우리는 꿈꾸는 바둑왕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윤정입니다. 명쾌한 해설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8강전 마지막 대국이 펼쳐지는데요. 지금까지 8강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인천팀이 일단 4강전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 외의 팀들도 또 무난하게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네. 이 대국, 이 대결 정말 저로서도 보고 싶었던 한판 승부거든요. 왜죠? 서울팀과 전북팀의 정말 8강전이지만 결승전 같은 무게감을 주는 그런 바둑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와 K바둑이 주최 주관하고 16개 시도대표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3판 다선승제입니다. 1차전과 2차전 챔피언 선정 후에 최종 왕중왕전이 개최됩니다. 네, 단장 1명, 감독 1명, 선수 4명, 남자 선수 3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후보 선수는 팀당 2명씩 남녀 각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전 2판의 대국을 펼치고요. 페어 1판의 대국을 펼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대망의 8강 마지막 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팀과 전라북도팀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이 대국을 이긴 팀은 4강에 오르게 되고 4강에서 강원도 팀과 만나게 되죠. 강원도 팀 물론 강한 팀이긴 합니다만 이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가 정말 강하거든요. 네. 8강전이 이렇게 정말 박빙의 승부가 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만난 두 팀이고요. 반대쪽 편에서는 인천광역시 팀과 대구광역시 팀 4강에 올라서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요, 박만선 감독님과 함께 이주원, 김요한, 이주영, 이나경, 김대현 어린이가 출전을 합니다. 네, 그에 맞서는 전라북도 정찬호 감독을 비롯해서 서준우, 최경서, 노우진, 이남경, 그리고 임지우, 이민석 선수가 후보로 있고요. 이 팀, 양 팀을 비교를 해본다면 서울팀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고루 강합니다. 네. 여자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자 선수의 실력도 여기 서울팀의 다른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팀 실력이 평준화되어 있다. 네. 상향 평준화된 팀이고요. 전라북도 팀 같은 경우는 서준우 선수. 강력한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가 원톱이에요. 네. 그의 뒤를 바치는 최경서, 노우진, 이남경. 이 선수들도 굉장히 탄탄한 기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오늘의 팀 오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오더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에이스 서준우 선수와 과연 서울특별시에 어떤 선수가 만날지가 관심사였는데 이주영 선수가 만나게 되었고요. 자, 페어전 같은 경우는 김요한, 이나경. 이 페어 팀은 16강전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물론 노우진, 이남경 페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2경기째 페어를 같은 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호흡이 맞아갈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 서울특별시가 페어전에서는 앞서 있고요. 3장전 서울의 주장인 이주원 선수와 또 전라북도의 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서 선수가 만났거든요. 지금 오더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이장 페어 바둑은 서울시 팀이 확실히 조금이라도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1장전과 3장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서 서울팀이 한 판을 가져갈 수 있느냐 또는 전라북도 팀이 에이스 서준우 선수를 필두로 정말 최경서 선수도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또 승리를 해서 개인전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기대되는 승부에 앞서 양 팀의 주장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치를 두 주인공 팀입니다. 서울특별시 팀과 전라북도 팀의 주장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팀 소개랑 자기소개 부탁해요.
이 대회에서 가장 센 서울팀이고 저는 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는 서울보다 센 전라북도 팀이고 저는 주장 서준우입니다. 네, 서울은 이 대회에서 가장 센 팀이고 전라북도는 그 서울보다 더 센 팀이다. 좋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층이 좀 탄탄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반면에 전북에서는 그렇다면 페어전은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페어가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개인전에서 조금 유리한 것 같아서 네. 5대5인 것 같아요. 오늘 5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전략을 좀 어떻게 구상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개인전을 이겨야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전은 좀 밀겠다라고 전라북도 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팀의 전략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페어가 유리하니까 개인전을 이기겠습니다. 페어 하나 가져가고 개인전 1장, 3장 전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겨야 될까요? 제가 이기겠습니다. 역시 팀의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이기겠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두 친구는 예전에 만났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전에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좀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원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얘들아 꼭 이겨서 올라가자. 페어에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페어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우리 전라북도 팀은요, 페어에서 반란을 해서 3대 0을 조금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대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서울 화이팅! 네, 결승전 같은 8강이라 그런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저도 이 방송을 앞둔 긴장감이 아니라 네. 이 승부를 보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약간 있고요. 네. 그만큼 이 8강전 정말 저는 이 팀, 그러니까 승리한 팀이 우승,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될 정도로 저는 8강, 결승 같은 8강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강력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라북도 팀과 서울특별시 팀이 만났습니다. 본 대회의 제한 시간은 20분 30초 선행입니다. 네, 프로기사 이현호 심판이 대국 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대항전 8강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해 주세요. 자, 긴장되는 네. 승부 이제 시작합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결승전 같은 8강 경기라고 많이 불렀죠. 네, 2장전 페어 대국입니다. 서울특별시 팀의 김요한, 이나경 어린이가 추천을 했고요. 전라북도 팀의 노우진, 이남경 어린이입니다. 네, 앞서 주장 서준우 선수가 네. 페어에서 좀 이겨보자 네. 이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반란을 깨보자. 네, 노우진 선수, 이남경 선수 팀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팀 특히나 페어 대국이 굉장히 세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죠.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나경 선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자, 서울팀의 페어는 굉장히 세고요. 김요한 선수와 이나경 선수 페어입니다. 네, 대망의 일장 대국입니다. 서준우 어린이와 이주영 어린이가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팀의 이주영 어린이는 서준우 어린이와 대국을 하고 싶다고 밝혀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국전에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또 그 이유라면 결과를 떠나서 초등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준우 선수와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주영 어린이 같은 경우 4학년 학생이에요. 이제 아직
어린 친구기 때문에 서준우 선수를 맞서서 어떤 모습 네.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수익기가 자신의 장점이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정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서준우 어린입니다. 판단을 잘하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고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1차전, 2차전 모두 이겨서 왕중왕전을 하지 않는 게 목표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초등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방심하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 대국. 네, 오늘 제한 시간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이렇게 서준우 어린이가 이제 좀 세력을 만들었군요. 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소목을 두니까 어딘가 화점을 두고 향소목 포석을 펼친 다음에 네. 바로 3-3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진행된 장면이고요. 자, 6학년 학생 최강, 그러니까 초등학생 최강이죠. 서준우 네. 선수를 맞이한 이주영 선수도 현재 4학년입니다만 4학년 중에는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수입니다. 이주영 어린이와 랭킹을 다루는 다른 아이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제 동갑내기 선수 중에 김인찬 선수라고 있는데 네. 또 이 선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린이 대회에서는 우승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4학년의 톱, 6학년의 톱이 만났습니다. 자, 날일자 걸쳐갔고요. 이수의 뜻은 손 빼면 여기 쉬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가는 자체로 기분이 네. 좋다. 저는 사실 하변에 좀 집을 지어놓을 줄 알았는데, 자, 이 정도 둬서 네, 집을 물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흙도 이런저리 굳히게 돼서 또 실리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고요. 지금같이 손을 빼서 걸치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3-3을 뒀을 때 뭔가 변을 벌려두기보다 네. 손을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흙이 하변으로 손이 돌아왔을 때, 좀 백돌의 세 점이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곧마로 몰릴 위험은 없나요? 자, 이쪽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이 네. 세 점에 대한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형태 자체는 여기를 젖히고요. 흙이 날일자 되어 있는 곳을 건너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뭐 세 점이 공격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알기 쉽게 오히려 두터움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흙이 다가오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 왔을 때는 젖히는 수가 또 모양이 급소였군요. 자, 이주영 어린이는 높게 협공을 네, 했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씌워간다면 나와 끊어서 싸우겠다. 지금 뭐 붙인다면 뻗고요.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최근에 많이 두는 수법은 여길 씌운 다음에 나와 끊었을 때 막아서 바로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젖혀 이으면 단수 치고 한 칸 정도 띄어서 백돌 양쪽에 이곳의 돌들도 급하지만 흙 4점도 급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투가 있는데 자, 이 변화가 충분히 실전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전라북도 팀은요. 이바둑은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서준우 어린이가 좀 세다.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판은 전라북도 팀에서 꼭 이겨줘야 네.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 이야기를 할 때 서준우 어린이에게 어떤 선수랑 만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나 다 좋아요. 네. 이렇게 자신감을 뭐, 보여줬거든요. 누굴 만나도 자신 있으니까요. 네. 자,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영 어린이가요. 최근에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 선수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대국 글쎄요. 한번 이변을 한번 기대해 네. 볼 수 있을지.
자, 서준우 선수 손 뺐잖아요. 손 뺀 건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씌워가면 전투가 일어났을 때, 자, 전투 여기 일어났을 때 흑돌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돌이 없을 때 많이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날일자로 머리가 내밀어져 있으니까 이 전투가 일어나고 돌이 진행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흑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싸우는 것은 일단 피했고요. 이런 거죠. 여기를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지켜준다면 그때는 여기 씌워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투가 됐을 때 이 교환 자체가 뭔가 흑한 점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백이 강해졌군요.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주영 선수도 붙이는 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협공하는 게 좀 더 이 형태에서는 유력합니다. 아, 거길 붙입니까? 일단은 저는 붙여봤습니다. 네, 거긴 안 붙일 줄 알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보니까 서준우 어린이는 초반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여기 걸칠 때 좀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오, 글로 빠져요. 아, 이거 한번 두고 싶어가지고 이주영 선수가 여기 붙인 다음에 이 뻗는 수를 좀 요즘- 평소에 연구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수를 두려고 여기 붙인 것 같아요. 일단 배석을 봤다기보다는 네. 일단 그 수를 두고 네, 싶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둑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이으면 치받고요. 두 칸씩 띄면은 정석이 완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돌, 그러니까 미리 교환되어 있는 이 돌이 없다면 백이 벌려두는 정도가 보통일 수 있는데 지금은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싸우고 싶어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막는 수가 조금 부담된다면 붙여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가 일어나면 역시 이건 도움이 되죠. 미리 걸쳐둔 교환이요. 자, 서준우 선수가 좀 더 뭐랄까요? 바둑을 좀 폭넓게 구사한다면 교환 안 해버리고 그냥 싸울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손 빼버리죠? 뭔가 서준우 선수 여기 이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뭔가 뭐 스타일상. 뭐랄까요? 판을 넓게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정석만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이 선수. 서준우 어린이는 저희가 좀 예상하기 어려운 수들을 두어가는 걸로 좀 유명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참신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가갔네요. 이주영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다가갔어요. 이 수는요. 일단 프로기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곳 백돌 세 점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이곳까지 다가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유는 이런 자리가 앞서 붙이는 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호구 치는 게 선수로 들어요. 이렇게 거의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흑돌이 이보다 더 가까이 가면 이제 호구가 선수기 때문에 약간 벽에 가까이 간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 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상황은 서준우 선수가 이 자리를 두고요. 건너붙여서 이렇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고 네. 또 하나 있다면 서준우 선수 여기를 그냥 다가서서 한 칸 뛰면 같이 한 칸 뛰고요. 이 세 점은 흑이 먼저 공격을 해도 내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내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향은 이곳 하변 쪽으로 향했고요. 왜 한 칸 더 바짝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바짝 다가갔다면 흑이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한 번 더 두는 게 그래도 급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발 여유 있게 가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 자리에 안 둬도 돼요. 손을 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이 자리 젖히고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오, 눈목자로 두었습니다. 네, 이런 거네요. 지금 서준우 선수 생각 젖히고 붙이면 한 점을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 내가 이렇게 두겠는데 지금 상황은
젖히고 건너붙이면 하나 찔러두고 이쪽으로 잡는 게 싫었다. 아, 네. 그럼 기본 형태가 단수를 치고 이곳에 흑돌 2개가 없으면 흑은 이 정도 두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흑의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뻗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103점이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서준우 선수는 이게 싫었기 때문에 역시 또 기보에서 많이 나오는 네. 이 는목자수를 뒀어요. 이수 같은 경우는 이 3점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멀리까지 진출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 두는 것은 흑이 이쪽을 다가왔을 때 백이 좀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나갈 수 있는 최고 먼 거리를 나갔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 씌우는 건 전혀 답답하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끊어가자고 하는 것은 양쪽 축의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흑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을 해두고 교환해두는 것 자체로 득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이런 자리를 씌워간다거나 자 그냥 끊어갔어요. 이제 상대가 손 뺀 자리를 뒀고요. 이제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해도 그냥 하나 밀고 처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몇 수 두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서로 간의 네.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어린이 바둑 대항전을 중계한다는 느낌보다는 프로 대국을 중계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네요. 네. 약간 묵직한 네. 긴장감도 흐르고 있고요. 아,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은 전투가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끊어갔고요. 서준우 어린이 여기서 또 손을 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준우 선수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상대가 두지 않은 이 자리를 두면서 두텁게 나해도를 정비해두고 이 2점을 참 천천히 네. 좀 노려보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라면 계속해서 이 자리 씌워가는 거 나와서 끊었을 때 이런 전투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한 군데를 두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손이 멈췄어요. 네. 서준우 어린이는 16강전에서도 똑같이 1장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대국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서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우리금융 그룹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뿐만 아니라 네. 여러 스튜디오 대국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라서 실력 발휘를 잘 하지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선수는 뭐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근데 선수에 맞서는 이주영 선수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궁금한 대목이죠. 이주영 어린이는 지난 16강전에서는 3장전으로 출전을 해서 스튜디오 대국은 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처음으로 여기 K바둑의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하니까 좀 조명과 많은 카메라를 좀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 몰입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준우 어린이를 보니까 가끔 수익기를 할 때 앞을 쳐다봐요. 그 바둑판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수익기를 하는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프로 기사들도 그런 네.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바둑판이 아니더라도 이제 머릿속에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다른 먼 산을 응시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수를 읽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앞에 있는 다른 학원의 친구들이 벽을 보면서 수익기를 하는 네. 거예요. 저랑 두다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냥 벽만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서준우 어린이 6학년인데 벌써 그런 수익기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다니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네. 이 몇 수 두지 않았지만 서준 선수도 알고 있어요. 이 상대가
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도 부담감과도 싸워야 돼요. 이 서준우 선수는요, 예를 들어서 자신과 비슷한 뭐 6학년 학생과 또 뭐 비슷한 기량의 선수랑 두는 거랑은 또 다른 하나의 네. 적은 부담감입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린 4학년 동생과 네, 두니까 그렇죠. 내가 혹시 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남들의 시선도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팀에서 뭐 당연히 서준우 선수는 이긴다고 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두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 두텁게 뒀어요. 여기 두고 밀었는데요. 이거 둔 이상은 뻗어둘 거예요. 네. 이 교환을 해놓고 손 빼는 거는 별로 득이 없습니다. 흑에게 이 자리를 맞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둘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흑도 여기 붙여야 돼요. 네, 예상대로 두어가고 있고 지금 흑이 붙이지 않는다면 여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제 이런 전투가 일어났을 때 백의 응원군이 너무 제격이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자리 어딘가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저는 지금 계속 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배석은 차라리 아래쪽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둬서 다 받아주면서 백에게 세력은 내주지만 뭐이 정도라면 충분히 둘 수 있지 않느냐 실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자리 가네요. 이제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길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서 흑도를 공격하는 수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차단한 겁니다. 여길 둬서 백에게 받아라. 여기는 백이 받더라도 백이 전체 집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3-3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패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칸을 띄었잖아요. 네. 끊어지는 약점이 있지 않나요? 자, 여기 들여다보는 수. 이것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이 중앙 쪽으로 받는다면 찌르고 여기를 막아둡니다. 네. 그러면 차단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상대의 안형을 없애고 또 집을 늘리는 이런 수법을 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흑이 들여다봤을 때 이어서 받는다면 여기 날일자를 두고요. 네. 나와서 끊을 때 받아두게 되면 당장 축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끊고 단수까지 쳐서 바꿔치기를 하나요? 네, 지금 만약 패감이 없어서 이어야 된다면 이 정도 받게 되면 이 아래쪽 세 점이 다 끊겼죠? 네. 아, 받아두었습니다. 네. 분명히 생각은 했을 텐데 다음을 노리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약간 급한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아뒀을 때 좀 상대를 두텁게 네. 해준 의미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받아뒀고요. 또 이럴 때 또 참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판단이죠. 네. 판단을 잘하는 서준우 선수고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붙이는 수업. 그리고 또 모양을 하나는 키웠습니다. 네, 지금 이주영 선수가 둔 이 자리. 자,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100은 이거예요. 여기 둬야 돼요. 여기 둬서 상대가 아래쪽으로 가면은 일단 두텁게 눌러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전투를 하고요. 만약에 이곳을 뒀는데 나와 끊는다면 이 싸움은 해야 됩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일단 심상치 않아요. 네. 일단 얼핏 봐서는 흑이 좀 확정가가 많아 보여요. 네. 일단 흑의 확정가는 좌하가 있고요. 또 네. 우상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나 눌러갔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잘못 둔 수가 거의 서로 하나도 없어요. 네, 바둑은 팽팽한 겁니다. 저는 더욱 놀라운 게 이상원 전문의, 이상원 해설위원이죠. 네. 이상원 해설위원은 사실 프로로서 프로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의 감각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준 어린이가. 네. 그런 부분만 봐도 가히 프로 기사적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초반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주영 선수는 나와 끊었어요. 어? 저는 이 전투는 배기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요. 네. 이거를 분명히 알 거예요. 이주영 선수가 이정석은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자, 한번 실전을 보시죠. 이주영 선수가 분명히 준비를 해뒀을 거고요. 서준우 선수는 이제 이 자리 붙이는 게 옛 정석이에요. 여기 붙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가장 기본 정석 형태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백이 그래도 두터운 모양이 네. 너무 자연스럽게 흙이 지웠고요. 이런 식이라면 흙의 한 수를 또 선수 잡아서 큰 자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흙이 조금이라도 활발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투해야 됩니다. 지금 서준우 선수가 이주영 선수 얼굴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이 친구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약간 그런 표정이거든요. 반면에 이주영 어린이는 형아가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둑만 계속 보고 지금 있어요. 바둑판만 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전력이 서준우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이주영 선수 입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요. 음, 어떤 형태에서 물러나게 되면 사실 이기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끊는 이런 과감한 수를 둘 수 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서준 어린이도 지금 약간 당황을 했을 거예요. 네. 따라 막았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대로 갈 것 같아요. 자,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형태는 역시 최신 프로기보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온 형태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정석은요. 이 정도 한 칸 뛰고 여기 씌우고 이렇게 되고 뻗고 한 칸 뛰는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 형태의 기본. 자, 일단 흙은 한 칸 띄었죠. 근데 지금 배석은 어떤가요? 백 모양이 엄청 커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네. 이 배석은요. 백이 그냥 발전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백돌이 하나 이렇게 하나만 놓여져 있을 때 이 모양을 크게 키워가려고 쓰는 정석인데 지금은 삼삼도 다 흙이 먼저 선점을 했고요. 이곳에 한 칸 띄어져 있고 모자까지 씌워져 있잖아요. 이건 백의 배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서준우 선수가 한 칸 씌우는 게 아니라 찔렀습니다. 찔렀다는 것은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막으면 이제 여기서 흙이 받아주진 않아요. 이걸 받게 되면은 네. 자체 교환 자체로 백이 이득을 받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고 나오게 되면 물론 이 형태 자체도 서로 둘 수는 있어요. 지금 배석을 보시면 자, 이 배석은 백이 먼저 와 있잖아요.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백이 유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막았을 때 손을 빼고 여기 그냥 다 밀어버리고요. 거기도 이었습니까? 봤습니까? 거기는 안 받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왜냐면요. 안 받아도 한 점 끊어 잡는 거밖에 없어요. 네, 치중을 가도 살아있는 거죠? 치중을 가면 이 자리 치중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형태의 맥점은 이렇게 내려 빠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되면 오공도화 형태로 흙이 다 잡힙니다. 근데 지금은 백도 양쪽이 급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흙이 받아주지 않고 여길 다 밀어요. 이건 백이 받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씌웠다면 자, 잡으러 갈 수 있나요, 이게? 수상전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공도화는 보통 8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백의 수는 너무 적습니다. 음, 백 입장에서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안 받았어야죠. 지금 서준호 선수도 받으니까 약간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의아해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손을 멈추는 아, 서준호 노련함. 선수,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가 약간이라도 내 입장에서 네. 기분 좋게 해주는 수를 뒀지만 그럼에도 이 장면에서 최선을 찾기 위해서 서준호 선수 장고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전까지 특히나 지난 8강 세 번째 경기에서도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못 잡아내고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특히 승부처에서 좀 네. 선수들의 손이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대국 초반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백이 들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런 자리 붙여서 나가는 게 맥점이기는 한데 끊는 수를 조심해야 돼요. 끊으면 그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나요? 일단 아, 뭐- 버려야 되는 거. 네, 이렇게 아, 되면은 네. 이거는 흙의 성공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붙이고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걸 봐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 이것도 네. 이제 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아래로 붙여왔어요. 붙였군요. 역시 좋은 수를 찾아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호구 치는 수 있잖아요. 네. 호구 치고 이제 마늘모를 해서 나오는 수 이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았습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받을 때 뻗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호구 쳐서 뭔가 상대를 중앙 쪽으로 돌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중앙 전투가 일어났을 때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 붙여왔고요. 자, 오늘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백이 좀 기분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자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뒀는데 지금 아쉬운 수가 딱 한 수 나왔어요. 네. 그만큼 이 바둑의 퀄리티를 입증할 수 있겠죠. 지금 이주영 선수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볼까요? 그 자리까지 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냉정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요. 상대가 이런 자리 두면은 그냥 손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잡는 게 두터우니까 잡는다고 보면 이때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서 네. 이 형태를 크게 키우는 이 두 점은 내주더라도 집만 보면 이거 별거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 줄 알았는데 여길 밀었다는 것은 계속 밀어가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싸움은 나오다 보면 여기 세 점이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건 좀 흙이 즐거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런 돌을 살려서 이 흙돌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살리다가 백돌을 좀 다가가는 이 형태를 노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백이 이미 보강이 이미 다 돼 있지 다 하죠. 않습니까? 여기서 판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그 판을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구상하는 능력, 서준호 어린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약간 차이점이에요. 네. 초반에 큰 자리 가고 최신 정석 알고 이런 거는 이주영 선수도 전혀 배우면 할수 손색이 있죠. 네, 네. 없는데요. 이 서준우 선수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판단력. 지금 상황은 확실히 백이 좀 편합니다. 저는 서준우 선수의 이 대국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바둑도 분명히 이 정도라면 내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이 빨리빨리 나갈 법도 한데 지금 초읽기에 이미 몰렸고요. 네. 초읽기에서도 이제 개시기가 초를 읽을 때 착점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바둑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준우 어린이와 그에 맞서는 이주영 어린이의 대국, 저희 2장 페어 대국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와 전북팀의 지금 페어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바둑판을 보시더라도 얼마 안 뒀어요, 페어 바둑도. 역시나 장고 대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 네. 여기 우아 쪽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흙이 화점에 있었어요. 그러자 날일자 걸치고 이 자리를 붙이는 교환을 한 다음에 역을 걸쳐갑니다. 그러니까 붙였고요. 젖혔을 때 예전에는 이쪽으로 뻗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뻗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최신 정석이 등장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들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나경 어린이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우하기가 이나경 어린이한테는 좀 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때 이제는 약간 일어나서 착점을 하는 모습이 네. 너무나 앙증맞습니다. 아직 5학년이지만 또 이렇게 서울특별시 대표로 선발될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6학년 언니들을 이기고 선발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나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서울특별시가 우승 후보로 꼽히게 된 이유는 이나경 어린이가 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서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인 이주원 선수를 비롯해서요. 지금 페어를 두고 있는 김요한, 이나경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1장전에 참가한 네. 이주영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거의 실력이 비슷해요. 탄탄한 실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어전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페어 같은 경우는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한 명씩이 참가하게 되는데 일단 이나경 선수의 기량이 워낙 탄탄하니까요. 페어는 확실히 서울팀이 어디랑 대국을 치러도 유리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형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비슷해요. 지금까지의 형세는 전북팀의 노우진, 이남경 페어도 노우진 선수도 굉장히 강한 선수고요. 네. 이남경 선수도 전북에서는 알아주는 선수죠. 그렇죠. 알아주는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이 바둑 내용은 굉장히 팽팽하고요. 지금 좌상을 보더라도 흙이 날일자 걸치고 한 칸 받으니까 들여다본 형태. 이것도 최신 기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 아래쪽도 어깨 짚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현재까지는 정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4군데의 귀에서 모두 지금 정석 진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형세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밀어서 팩감을 썼고요. 흑 입장에선 따내야 됩니다. 아우. 자, 젖혔는데요. 젖히는 것도 비슷해요. 젖히면 지금 패를 하고 있지만 따낼 수는 없어요. 여기 2점 단수 치게 되면 축으로 잡히니까 지금 상황은 백도 이 정도 잡아두는 거고요. 그러면 흑이 한 점 따낼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북팀이 굉장히 잘 두고 있는데요. 형세 자체도 충분히 해볼 만해 보입니다. 페어는 확실히
그 팀과의 호흡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내 생각대로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팀 같은 경우는 이 노우진 이남경 선수가 같은 바둑도장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페어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근데 김요한 이나경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도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평소에 연습을 하기에는 네. 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6강전 경기를 치르기 전에도 사전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서 네. 그리고 김요한 어린이가 자기가 텔레파시를 보내겠다. 텔레파시로 함께 잘 두어가자 했는데 정말 잘 두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페어 바둑은 호흡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 탄탄한 실력도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페어는 네, 이제 저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그 SG 페어배 네. 이제 K바둑에서 이제 또 방송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그 대회 본선에 올랐다가 이 상대 팀이 프로 팀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프로 선수가 실력이 너무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어 바둑이 센 게 아니라 그냥 기량 자체가 세다 보니까 제가 생각 못한 좋은 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페어가 이게 실력도 중요한 거구나.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네. 자, 일단 예상대로 패를 흙이 따냈고요. 이 아래쪽 모양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뭔가 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들어가나요? 그 자리로 좋은 수 뒀네요. 여길 젖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젖혔다는 것은 끊을 때 뻗겠다는 거예요. 뻗으면 흙이 나를 자를 두고 싶지만 아래쪽을 끊기면요. 2점이 잡힙니다. 꽤 크게 들어가는데요. 네, 2점도 잡히고 당장 이 자리 끊어갈 수도 있겠어요. 단수 쳐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 이 자리를 뻗어야 되는데 그때 두면 일단은 2점도 백이 잡았고 이곳의 뒷맛도 좀 나쁘거든요. 그렇다면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력을 자연스럽게 지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여기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은 끊기는데요. 단수를 버리고. 치고 여기 호구 칠까요? 호구 쳐서 이렇게 2점을 내주더라도 네. 뻗고요. 이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노진 어린이 일단 냉정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지키는 게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저는 뭐 날일자 수를 보여드렸지만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길 두는 것도 실리로는 일단 냉정한 수고요. 이 자리를 두고 상대가 나올 때 이런 자리 막아서 이 중앙은 그냥 뭐 그러니까 살려주더라도 또 실리적으로 두어 가겠다. 이게 노우진 선수의 생각이죠. 네, 아직은 2장 페어되고 팽팽한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1장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전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이제 중앙 쪽으로 흙이 돌을 살려 나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백돌이 이렇게 쌓이니까 흙 입장에서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당하면 세 점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수를 보강을 했고요. 그러자 중앙 쪽 아주 좋은 자리를 서준호 두텁게.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고요. 자, 흙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일단 실리를 먼저 벌었잖아요. 실리를 벌었으니까 중앙 쪽을 타개를 잘 해서 이제 돌이 이곳 중앙의 흙돌과 아래쪽 하변의 흙돌이 뭔가 손을 맞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곳 백의 세력을 바탕으로 백이 우변 쪽을 또 들어왔을 때 이 한 점을 잘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점만 만약에 잘 살려낸다면
기존에 실리는 흙도 해볼 만하거든요. 네. 흙은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밀리는 흐름이라서 여기 다 밀려서 내가 두는 거는 그렇게 발전성이 없잖아요. 좀 좁은 공간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상대가 두는 거는 발전성이 굉장히 좋죠. 흙의 모양도 지우고 집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약간이라도 서준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게 좌상귀 한 점 이은 거. 약간 아쉬운 수 네. 한 수 뒀을 뿐인데. 그렇죠, 여기 이은 거예요. 네.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은 다음에 서로 잘못 둔 데가 없다시피 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오? 거기까지요? 끊어도 괜찮다라는 어. 건가요? 그래서 이주영 선수는 이런 거죠. 뻗어주면은 이어서 득봤다. 네. 이건 당연히 득이죠.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끊고 나와서 흙 7점을 잡자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쪽으로 끊은 다음에 오히려 뿌리를. 네, 뻗어서요. 이곳을 공격하자고 할 수 있어요. 과연 네. 뿌리를 통째로 끊어갔습니다. 자, 모양 자체는 이쪽으로 끊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끊고 뻗을 겁니다. 이거 괜찮나요? 뻗을 흙이? 때 흙도 날일자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막을 이거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날일자를 나오는 것 자체가 단수만 쳐도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저 쳤던 돌이 그냥 잡히기 때문에 손해를 봤네요. 네, 이거는 좀 기분이 나빠서 버틴 수이긴 한데요. 글쎄요, 지금 약간 무리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버티나요? 여길 뻗었을 때 이 한 점까지 살리자고 여길 뻗어요. 다 버팁니다. 네. 그러면 씌워 가잖아요. 씌워 왔을 때 여기를 하나 찝어요.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백도 지켜야 되죠. 지키면 이런 데를 붙여서 여기서 두 집을 내겠다. 막상 내가 안에서 살면 백이 공격해서 큰 득을 보지 못했다. 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두기에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다가 바로 바둑이 승부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서준우 어린이가 또 판단력, 결단력에 굉장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은 뻗어 두었습니다. 네, 근데 이주영 선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 두는 거는 젖혀서 또 손해봤거든요. 네. 한 점이 잡혔으니까. 자, 버티나요? 거길 치네요. 네. 이제 여길 쳤다는 거는 이으면 그때 날일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끊어도 축이 안 된다라는 네, 끊어도 거겠죠. 축이 안 된다는 뜻인데 이 교환이 사실 악수가 될 수도 네, 있나요? 악수가 될 수가 있어서 아낄 수 있었는데 이주영 선수는 역시 그냥 뻗어서 버티는 거는 너무 좀 부담이 된다. 네. 지금 하나 단수 쳐놓고 날일자로 나와서 단수 칠 때 또 한 점을 살리는 전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날일자를 안 띄고 세 칸까지 네, 띄어갔습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 날일자로 와서 이도를 돌보는 것과 지금 세 칸까지 띄어서 어차피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뭐 맞거나 하면 차단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흑도를 돌본 의미에선 비슷하고요. 자, 중앙전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고 페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끊고요. 네. 흙이 지키니까 백이 한 칸 띄었죠. 그러자 여기 날일자 뒀는데 이 자리를 끊어가면서 흙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만 백이 이렇게 끊어가니까 거의 많이 깨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흙은 또 기분 좋은 2점 단수를 선수로 교환하고 있고요. 페어 바둑도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 만난 만큼 아직까지 팽팽한 대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